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중국 전기차 관련이랑 차이나 전기차 관련 뉴스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거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 뉴스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요약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것보다 먼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정신교육을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또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 하실 때 유튜버 말만 믿고 뭐 리밸런싱 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조금 좀 우려됩니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려되는 게 이게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제가 이 거래량 가져왔거든요. 거래량 보면은 6월 13일 날 뭐 1000만 주 이상이 거래됐고 500만 주, 567만 주, 그다음에 445만, 뭐 316만 이렇게 거래량이 갑자기 폭증했잖아요. 이 거래 건수라고 해야 되나, 거래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엄청나게 폭증을 했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뭐 110만, 190, 74만, 뭐 390도 있었지만 좀 보면은 100만 달이었잖아요. 100만 달이었는데 갑자기 1000만으로 늘어나고 이날, 그다음에 560 뭐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버가 이게 뭐 리밸런싱을 해라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무지성으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물론 뭐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전과 다르게 뭐 차이나 전기차가 뭐 그렇게 큰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지금 막 많이 하락을 했다가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 살짝 또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왜 이 뭐 리밸런싱이든 왜 손절을 할까, 갑자기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저는 조금 걱정이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관세는 대부분 예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대부분 알던 악재였고, 그것 때문에 뭐 비아디나 아니면 차이나 전기차가 급락하지도 않았잖아요. 뭐 유럽이 관세한다, 미국이 관세한다고 해서 차이나 전기차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다시 뭐 급락하진 않았잖아요. 그냥 조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거는 대부분 예상했던 지금 악재였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투자를 할 때 유튜버의 말만 믿고 매수를 고민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존 버나드가 사라고 했다, 존 버나드가 좋다고 했다 해서 그렇게 해서 매수하길 원하지 않고요. 누가 뭐 팔라고 했다, 누가 어떻게 하라고 했다 해서 그렇게 해서 매도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 유튜브를 보면서도 정보를 얻고요. 그다음에 판단을 잘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보를 모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이런 뭐 주관적인 얘기도 있을 것이고 객관적인 얘기도 있을 것이고, 물론 어떤 분은 너는 왜 주관적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들으러 제 유튜브에 오는 거잖아요. 존 버나드의 이런 인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미래 예상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그냥 얘도 틀릴 수도 있고 얘도 맞출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확고한 이런 철학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 주식 투자할 때 아니면 장기 투자하실 때 확고한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주식이 주가가 떨어질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외쳤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차이나 전기차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파냐? 제 생각은 지금이, 제 그냥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냥 지금이 그냥 싸서 더 열심히 모으고 있거든요. 차이나 전기차든. 근데 다른 분들은 그냥 이거 안 좋다 이렇게 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팔았을 때 팔을 시점이 뭐 6,000원대나 이렇게 내려갈 때 파시지, 왜 지금 살짝 꺾였다가 올라오는데 왜 파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냥 남의 말만 믿고 그냥 무지성으로 파는 것 같아서, 생각 없이 파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된다. 물론 뭐 다른 분들은 고민을 하셨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휘둘리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확고한 원칙이 있었으면 합니다. 어떤 주식이나 ETF를 투자할 때도 내가 뭐 이 ETF 괜찮다고 생각했으면은, 뭐 가격이 지금 뭐 떨어졌어, 잘 안 올라, 그래도 이거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내에서 그렇게 모아 가시던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비중의 원칙이 더 중요하겠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좋은 뭐 ETF가 있어도 그 비중을 어기고, 그리고 한 번에 엄청나게 내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한 번에 뭐 2만 원에 갑자기 질르거나 아니면은 뭐 위에서 많이 매수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더 휘둘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유튜버의 말에 더 휘둘릴 가능성이 더 크니까, 여러분들의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너무 큰 욕심을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부자는 빠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인정하시고요. 그냥 비중을 어느 정도 세우세요. S&P 500 몇 개, 그 다음에
몇 프로, S&P 500은 한 뭐 40%, 나스닥 100은 뭐 30%, 그 다음에 테마 ETF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차이나 전기차나 뭐 미국 테크 탑10, 그리고 또 뭐 있죠? 또 뭐 세배 레버리지를 뭐 5에서 10% 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 원칙대로만 매수하고 뭐 이렇게 휘둘리지 마셔라.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팔고 싶으면 팔아도 되는데 그 파는 이유가 확고한 원칙에 있어서 파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매수하실 때도 확고한 원칙이 있어서 매수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있어요.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런 원칙대로 이렇게 매수 매도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더 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투자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0년, 20년 쭉 오래 가시면서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부자가 되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심이 없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제가 뭐 좋아하거나 주관적으로 이렇게 뭐 차이나 전기차나 중국 관련해서 이런 기술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그냥 주관적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걸러 들으시던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우리나라냐? 그건 아닙니다. 저도 확고하게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인 미국을 더 신뢰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중국 쪽에도 그래도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확고한 원칙, 비중을 잘 지키시고요. 분산 투자하시고요. 장기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좀 느긋하게, 좀 부자는 빠르게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부자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5년, 10년, 20년, 30년 장기 투자해서 큰 목돈을 가져가겠다. 여러분들 1, 2년 만에 부자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정신이 조금 도파민에 이런 뭐 오염이 돼서 오히려 더 그릇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해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게 걱정되니까 이렇게 천천히 부자 되시려고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깁니다. 뭐 지금 뭐 60대 분들도 인생 길어요. 여러분들 60대, 70대, 80대, 90대, 120세까지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 기니까 너무 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뭐 뉴스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이나 전기차가 중요한 거는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는 요즘 잘 팔리고 있고, 물론 전기차 관련해서 캐즘에서 요즘 진짜 대중화 단계에서 지금 못 나가고 있고, 지금 경기가 다 안 좋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가 잘 안 팔려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 내에서는 차이나 전기차는 아마도 중국 증시가 올라야 그거에 지금 상승세를 타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지금 상하이랑 홍콩 지수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혀서 잘 못 가고 있다, 이렇게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유는 요즘 지금 보면은 미국도 문제예요. 뭐 테슬라도 지금 잘 주가가 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리튬 관련 주식들 있잖아요. 리튬 아메리카스, 엘버말, 그 다음에 SQM, 그리고 강폭 리튬, 이런 리튬 관련 주식들도 지금 잘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강폭 리튬에 엄청나게 투자하신 주주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개별주로.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된다. 이 리튬이 요즘 너무 바닥이다. 그리고 너무 빠졌어요. 1년 수익률만 봐도 뭐 엄청나게 빠진 게 보이시죠? 뭐 절반이 65%, 58% 이렇게 빠졌는데, 그래서 망연자실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지금 리튬 가격만 봐도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엄청나게 바닥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뭐 갑자기 뭐 10배 가까이 뛰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여기서 조정을 하고 올라주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 그나마 이제 다시 또 리튬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직 이런 흐름이 안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도 언제 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관련해서 수요가 언제 증가할지도 잘 모르겠다. 이게 미국 수요가 증가를 해야 아마 리튬이나 이런 것도 증가를 할 것 같거든요. 중국 내에서는 물론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주식이란 게 중요한 게 그리고 리튬이나 이런 가격, 원자재 가격도 향후에 이 수요가 증가할 것인지 전망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전망이 아직 밝지 않아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전기차 관련 주식들도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더 배우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를 해서 더 많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야 아마 이 리튬이나 전기차 관련 주식들도 많이 오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테슬라도 뭐 6개월 수익률 보면은 27%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근데 비아디는 오히려 이 저가 경제, 지금 이제는 이 전기차 수요가 이 할부 금리도 높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잘 안 팔리는데, 최대한 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뭐 살 사람들 다 사서 캐중 구간이라고 해서 이제는 대중화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여기서는 이제는 내연기관보다
싸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잘하는 데가 비아디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지금 주가가 30%나 올랐다. 테슬라는 27% 빠질 동안 비아디는 바닥에서 30%나 올랐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 값싸게 만드냐 못 만드냐 이 차이다. 그러니까 내연기관보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조금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테슬라가 이렇게 고전하는 거는 이 좋은 주식이 주가가 쌀 때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캐나다나 또 유럽에 의해서 캐나다도 전기차,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트리도 총리죠. 트리도 총리가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구체적인 이런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조만간 이런 관세에 대해서 공개 협의가 시작될 것을 발표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는 이미 뭐 미국이 한다고 하면 캐나다도 거의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도 관세를 발표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발표할지 뭐 이렇게 모르겠고, 근데 여기서 타격받는 게 오히려 중국 전기차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도 제가 해석해 볼게요. 지금 중국이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낮은 노동 기준과 더러운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저는 우리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중국 지금 보면은 낮은 노동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자동화 설비 많이 보셨죠? 샤오펑이나 샤오미나 하웨이나 뭐 이런데 자동화 설비 봤잖아요. 자동화로 만들고, 그 다음에 더러운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는 뭐 태양광 풍력으로도 이제 전기를 엄청나게 생산을 해서 거기에 더 투입이 돼서 만들고 있는 걸 보셨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에너지로도 만들고 있지 않다. 이거는 조금 오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건 다 뭐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캐나다의 일자리, 그러니까 캐나다 노동자, 이 표예요. 표를 받으려고 캐나다 노조들을 보호해주려고, 자동차 노조들을 보호해주고 거기에서 표를 얻고, 이렇게 자국 산업을 보호해주면 해줄수록 경쟁력은 아마도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도 아마도 중국 전기차 뭐 대비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에 운송되는 중국산 전기차 수는 지난해 44,000대로 전년 대비 5배가량 늘었다. 근데 이게 중국 전기차가 많이 수출된 게 아니라 상하이에서 생산된 테슬라 모델 Y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타격받는 거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만약에 관세를 추진한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테슬라가 지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경쟁이 치열하다 뭐 이런 트윗도 남기고 이런 거 보면서 테슬라가 지금 많이 좋지 않다. 관세를 오히려 매기면 매길수록 테슬라한테 오히려 더 안 좋은 지금 상황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왜냐? 테슬라도 중국에서 생산되면 중국산 전기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관세를 막기 때문에 참 그게 아이러니하다. 미국 자동차인데 미국 전기차 회사인데 중국에서 생산하니까, 상하이에서 생산을 하니까 또 관세를 맞으니까 테슬라가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중국 자동차 제조사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보면은 테슬라는 그래도 1위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델 Y가 1위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 전기차들에게 닛산이나 일본 자동차나 독일 자동차들이 밀리고 있다. 그래서 닛산이 창조 공장을 폐쇄를 했다. 이 기사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은 판매 부진 때문에 처음으로 중국 공장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닛산 자동차가 폐쇄를 했다고 하고요. 닛산이 중국 국유기업과 합작법인을 통해 운영해온 이 공장은 연간 생산 능력이 13만 대로 닛산의 중국 전체 생산 능력의 약 10%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공장이 폐쇄됐다. 왜? 판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문제가 뭐냐면 현지 업체와 가격 경쟁이 치열한 데다. 그러니까 현지 업체와 가격 경쟁이 지금 치열하고 있고, 중국에서 잘 팔리는 전기차의 구색도 적은 것이 이런 이유이다. 그래서 전기차 이런 종류도 적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해서 전년보다 16%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같은 달보다 중국산 전기차들은 많이 판매량이 증가한 데 비해 오히려 일본이나 다른 독일 기업들은 계속 이제는 판매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점점 지금 보면은 합작법인들, 미쓰비시도 지금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혼다도 지난달 중국 합작법인의 직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지금 전기차 개발에 이 지금 뒤처진 일본이나 독일 기업들이 계속 이제 중국에서 밀려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이 흐름을 보면서 이게 앞으로 세계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다. 중국산 전기차들이 세계로 이제 수출되면서 점점 일본이 많이 이 캐파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점유율을. 그 점유율을 아마 중국 기업들이
갉아 먹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기사도 있었네요. 중국에서 321조를 부었다. 중국산 전기차가 천문학적 보조금 덕에 급성장했다. 이거는 뭐 맞는 말이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이렇게 했는데 중앙정부 지원만 뭐 2,308억 달러가 이렇게 투자가 됐고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이거는 근데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자국 산업 키워주기 위해서 보조금 하고 이렇게 키웠잖아요. 거의 비슷한 거다. 얘네들이 하는 건데 뭐 다른 나라는 안 하면 몰라도 다른 나라도 다 하는 건데 왜 중국만 이렇게 욕하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보조금 정책이 잘못된 건가 저는 조금 의문이다. 왜냐 세계 나라들 다 보조금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이미 보조금을 이제는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자국 내끼리 경쟁을 시켜서 또 더 경쟁이 치열한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보조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웃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거 보면서 뭐 모르겠어요. 중국을 어떻게든 이렇게 막고 이렇게 죽이고 싶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통할지는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또 반격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반격이 뭐냐면은 지금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유럽산 고배기 차량에 그러니까 고배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를 하려고 지금 계속 논의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500cc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였겠어요? 그 BMW, BBA죠, BBA. BMW, 벤츠, 아우디 뭐 이런 차량들이 아마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독일은 반대했잖아요. 독일이나 헝가리는 이거 관세 매기면 안 된다. 왜냐? 독일은 중국에 많이 파니까. 중국에 BBA가 많이 파니까. BMW, 벤츠, 아우디가 많이 팔고 폭스바겐도 팔고 있고. 그래서 이런 비싼 자동차들 팔기 위해서 이런 관세 매기면 안 된다. 중국에서도 또 관세를 매기면은 우리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매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렇게 매긴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맞불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에 뭐 진출을 못한다고 이렇게 중국의 배터리들이 못한다고 이렇게 매번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야화 인더스트리 그룹 여기에서는 지금 리튬 있잖아요. 리튬이 내년부터 27년까지 중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탄산 리튬 제품을 공급하기로 테슬라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중국 화학회사가 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뭐 중국은 진출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리튬이나 이 배터리는 테슬라랑 그 다음에 뭐 포드랑 이런 데랑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지 이게 어떻게 될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이 아마 실행 가능성이 없으면 계약이 안 맺어질 텐데 계약이 맺어지는 것도 참 신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전기차가 이제 싸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스마트 리빙이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제가 중국 전기차 한 3년 정도 이렇게 봐오면서 자, 이 기술 개발이 어마어마했다. 처음에는 비아디 말고 몇몇 기업만 빼고 다 듣보잡 업체였는데 이제 그 2년차가 되면서 그 다음에 뭐 이제는 체리나 뭐 여러 기업들이 다 기술 개발을 하면서 기술력이 갑자기 급성장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올해 들어서는 지금 보면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되고 있습니다. 비아디를 비롯해서 다른 기업들도 다 가격 경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싼 전기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가성비가 높은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다음번에는 아마도 소프트웨어 이 자율주행이 높은 자동차들이 나올 것이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자율주행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비아디만 봐도 지금 스마트 드라이빙 R&D 센터에서 뭐 이렇게 사내 AD R&D 센터를 분리해서 뭐 다른 뭐 개발 부서를 창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계획, 제어, 그다음에 도구 및 데이터 분야, 풀스택, 자체 개발 기능 뭐 이런 거를 구축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비아디도 지금 운전자 지원 기술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팀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비아디가 지금 계속 이렇게 팀을 스마트 드라이빙을 개발하려고 이런 팀을 다시 재구성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자율주행에서 비아디가 싸게 만드는 이런 기능도 있지만 이 자율주행 있잖아요. 자율주행이 약간 부족했어요. 그런데 자율주행 기능도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비아디는 이런 라이다 센서나 이 뭐라고 해야죠?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도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데 이 기술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가성비 높은 또 고급 스마트 운전 시스템을 또 이제는 출시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보면은 비아디나 이 제규어 있잖아요. 제규어 랜드로버 있잖아요. 랜드로버가 체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프리랜더라는 브랜드 전기차를 제작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런 외국계 기업들이 이제는 중국이랑 협약을 맺어서 조인트 벤처라고 하죠. 이제는 중국 전기차 기술로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제는. 그래서
그만큼 중국 전기차 이런 기술력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그래서 영국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죠. 제규어 랜드로버가 이제는 중국 파트너인 체리와 이렇게 플랫폼을 사용해서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전기차의 메카가 중국이 점점 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외국 기업들이 이제는 중국 기술로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점점 더 이제 무서워지고 있다. 이 스마트 드라이빙이나 이런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조인트 벤처가 많이 생길 것 같다. 이미 상하이 자동차랑 어디죠? 폭스바겐이랑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랑 샤오펑이랑도 하고 있고, BMW 벤츠도 이미 중국의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서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중국 전기차가 앞으로도 더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아디가 이 판매가 100만 대가 넘었다. 비아디 시리즈 중에 하나인 비아디의 모델 중 하나인 위안 플러스 있잖아요. 위안이 이게 아토3거든요. 아토3가 100만 대를 돌파했다. 위안업, 위안 플러스, 위안 프로가 포함돼서 이 위안 제품군들이 100만 대가 넘었다고 하면 이 모델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게 참 무섭다. 이렇게 판매가 계속 잘 되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도 지금 계속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지금 이제는 전기차 말고도 이 배터리를 만들다 보니까 전기 오토바이에서도 여기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 셀에서 비아디의 첨단 배터리 셀을 지금 구매를 해서 전기 오토바이를 아프리카에서 만들고 있다. 그래서 26년 말까지 약 4만 대의 전기 오토바이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3천만 대의 상업용 오토바이 중에 상당 부분이 전기화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가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비아디의 최첨단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셀을 사용해서 수명이 길고 안정성이 뛰어나며 일반 사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비아디와 파트너십을 통해 앰퍼센트 모르겠습니다. 앰퍼센트 여기가 이미 느완다와 케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기 차량과 충전 인프라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서 여기는 지금 아프리카 전역에서 오토바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있는데, 참 이런 거 보면서 비아디가 진짜 여러 부분에서 다 진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이 전기 오토바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비아디의 배터리가 쓰이면서 지금 26년 말까지 4만 대의 전기 오토바이를 생산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에도 진출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여러 나라들에게 계속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탄자니아, 그 다음에 세네갈 이런 데도 아마도 점점 진출을 할 지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분야에서 태양광이나 전기차나 배터리 셀, 이것도 이제는 중국이 다 해먹겠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도 다 진출을 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고, 여기에 대해서 못 사는 나라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빠르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은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인프라가 다 갖춰준 한국이나 여러 개발된 국가들은 오히려 더 안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 수요가 많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독점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중국,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럽의 공급망을 지금 비아디나 기타 자동차들이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제재를 하는데, 결국에는 유럽 사람들도 중국 기술을 쓸 거다, 이런 얘기 같은데, 독일의 1티어 스마트카 솔루션 이런 거 1티어 기업들 있잖아요. BBA 기업들도 아마 중국의 이 스마트카 솔루션을 쓸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개발되는 이런 솔루션이 아마도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서도 쓸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에이다스, 센서 융합, 연산 플랫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합시키는 통합 플랫폼, 그 다음에 가전제품과 통합,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게 중국이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폭스바겐도 이거에 협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럽인들도 중국 기술 스택을 사용해서 아마도 향후에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기술은 유럽인들에게 미국 기술보다 더 나은 거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이 중국 기술을 안 쓰고 과연 전기차를 생산을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이제 테슬라도 이 보험에 진출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비아디도 똑같이 보험에 진출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보험에 지금 비아디도 보험 사업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차 사면 보험도 싸게, 그래서 중국 비아디가 자동차 보험 시장도 진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아디 왕창프 회장도 주주총회에서 비아디의 자동차 보험 진출은 효율성 개선, 그 다음에 비용 절감을 통해 전기차 보험을 친환경적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그래서 비아디 보험은 5월 15일 첫 자동차 보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가입 차량은 비아디의 24년형 돌핀 420km 버전으로 차량 가격은 뭐 2,140만원, 약 2,140만원, 1년 보험료가 74만원이래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자동차 보험사의 보험료 95만원보다 약 20% 저렴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렇게 싸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뭐 전기차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화재에 대한 뭐 취약성이 있고, 뭐 안전성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서 이렇게 비싸다. 그리고 수리비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보험이 비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전기차 신차 판매가 내연기관보다 안 될 수가 있다. 왜냐, 보험료도 비싸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싸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비아디가 여기에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도 야, 테슬라처럼 또 비아디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돼야 전기차 판매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아디는 지금 6월 14일 날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CLU-DMI를 출시해서 그곳에서도 지금 비아디의 첫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까지 비아디는 모로코 시장에서 아토3, 그다음에 한, 돌핀 등 전기차를 선보였는데 이제는 하이브리드도 최초로 선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도 이제는 진출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6월 22일 태국 시장에서 돌핀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태국 공장 생산 개시를 앞두고 진행된 프로모션이다. 그래서 태국 공장은 이달 말까지 공식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야, 태국 공장에서도 이제는 비아디가 나온다. 그래서 비아디가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비아디가 어디로 진출한 에콰도르 있잖아요. 에콰도르에 시굴 전기차를 출시를 했다. 그래서 에콰도르에도 이 시굴 1,000만원대 차량을 출시를 해서 에콰도르에도 팔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중남미, 그 다음에 남미,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 팔릴 수 있는 가격대로 지금 계속 중국 전기차가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이 가격대로 테슬라는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다른 기술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CATL 있잖아요. CATL이 합작을 해서 제가 이거 배터리 만든다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이 핸드폰 배터리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 플러스라고 해서 여기에서 핸드폰 배터리를 발표를 했는데, 기존의 에너지 밀도보다 더 에너지 밀도가 높고 배터리 효율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W 충전으로 36분 만에 완전 충전이 되는 배터리 기술이 있다. 이게 놀랍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하게 저도 이런 기술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술력이 좋게 나왔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36분 만에 배터리가 충전되고 6100, 이거 암페어는 아시죠? 6100mAh, 이 정도면은 아마 뭐 스마트폰에서 높은 이런 배터리 용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량을 만드는데 배터리가 작게 나온다. 이런 기술력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춘 휴대폰이 나올 것이다. 이 CATL에 배터리가 들어간 이런 휴대폰이 나올 것이다. 이게 무섭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충전도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용량도 크고, 배터리 효율성도 좋고, 그 다음에 5000에서 6100으로 늘어났죠. 이 용량도 커지고, 그런데 크기는 더 작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하죠? 휴대폰에서도 더 좋은 지금 상황이다. 이 충전이 엄청나게 빨라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기술이 계속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보면 알고리즘 분석으로 4년 사용 후 배터리 수명이 8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 뭐 핸드폰 쓰면은 배터리가 금방 떨어지잖아요. 금방 떨어지고, 금방 뭐 배터리가 빨리 이렇게 방전이 되면서 이거 새 거 사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기술력도 더 좋게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웨이랑 또 같이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이제 중국이 점점 무서워질 것 같다. 이제 나중에는 진짜 몇 년 지나면은 우리도 스마트폰을, 중국 폰을 또 쓸 수도 있겠구나. 워낙 싸게 나온다고 하면은 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샤오펑의 CEO가 미국을 방문했다고 하거든요. 미국을 방문해서 소프트웨어 이거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FSD 이 V 12.36 버전 이거를 방금 테스트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샤오펑은 스마트 운전팀을 개편은 북미 책임자의 출발과 함께 계속된다고 보고서, 그러니까 뭐 샤오펑도 지금 테슬라랑 이렇게 뭐 협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테슬라한테 배워서 이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이런 AI 테스트를 하고 자율주행 이런 시스템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샤오펑 회장이 직접 가서 이거 뭐 테스트를 하고 배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기술을 내놓을 것인지, 샤오펑이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거의 1, 2위 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테슬라와 같이 이렇게 배운다고 하면은 지금 얼마나 더 이 중국 전기차 자율주행이
발전할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라이드라고 해서 이 자율주행으로 해서 사람이 없는 이 전기 청소차 이거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많이 나왔다. 2, 3년 전부터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이거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거 제 영상 많이 보셨으면 이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싱가포르에서도 이거를 테스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개발이 되면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자율주행이랑 그다음에 이런 플랫폼들, 이런 기술력들이 이젠 전 세계로 아마 중국 기술 표준으로 수출이 되는 게 무섭다. 이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 태양광도 그렇고 전기차 배터리도 그렇고 이게 중국 표준으로 수출이 되니까 무서워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자율주행, 이런 전기차, 사람이 없는 전기 청소차도 이렇게 다니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제 나중에는 진짜 무인으로 돌아가는 이런 청소차들이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이게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동화 기술,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라이다 센서나 자율주행 부품들이 싸져야 우리가 상용화를 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경쟁 업체들도 비아디도 있고 호라이즌 로보틱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체들, 아폴로도 있고 이런 자율주행 제품 업체들, 부품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경쟁을 하면서 값을 또 싸게 내놓고 그 다음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기술력도 더 좋게 내놓는데, 지금 보면 호라이즌 로보틱스에서도 에이다스 그 자율주행에 쓰이는 이런 센서거든요. 이 센서를 계속 개발을 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통합하면서 모든 이런 드라이브 여정을 다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 드라이빙을 더 빠르게 구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가격은 더 싸지게 하고 있다. 왜냐? 얘네들은 경쟁을 엄청나게 하니까, 안 그러면은 더 빨리 이렇게 도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고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이죠? 자율주행으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지금 아이다스 센서를 대량으로 사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도 카메라로만 원래 이 자율주행을 구현하려고 했다가, 이게 카메라로만 하면은 이 구현에 한계가 있으니까 다시 또 아이다스 센서를 쓰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왜 아이다스 센서를 왜 테슬라가 안 쓰려고 했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이다스 센서도 예전 가격보다 한 2배에서 3배, 4배 이렇게 싸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테슬라도 상용화할 수 있는 이런 수준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런 센서들을 아마도 써서 이제 테슬라도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니오의 윌리엄 리 회장은 유럽 관세 및 파이어플라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했다. 근데 유럽 관세가 32%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파이어플라이 이 저가형 니오 브랜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으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현지화 제조를 위한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오도 아마도 멈추지 않을 거다, 유럽에 진출하는 걸 멈추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레스 그룹 장 회장은 지금 아이토 사용자를 위해서 140만 개의 OTA 업그레이드를 추진을 완료했으며 5일마다 업데이트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총 지능형 주행 거리는 2억 6,500만 킬로미터이며 일평균 235만 킬로미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웨이와 공동 개발한 아이토 모델의 3분의 2는 첨단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3분의 1은 운전 보조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계속 이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테슬라랑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하다 이 배터리가 대규모의 배터리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서 이 제조업체는 최근 2건의 대규모 배터리 주문을 따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기차는 아마도 리오토랑 지금 샤오미 이쪽이랑 지금 배터리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킬로와트 시당 $60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최근까지 이 시장에서는 $100 이상의 가격이 표준이었다. 그래서 배터리 가격도 이렇게 계속 싸지고 있고 전기차도 아마도 더 싸질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샤오미랑 선하다전자가 세 번째 전기차 모델인 리오토 이런 데랑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선하다전자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면은 우리 차이나 전기차도 나중에 늘어나겠죠. 이렇게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CATL도 잘 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태양광 발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참 볼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도 중국이 많이 진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새로 영상이 많이 만들어 드릴 게 너무 많아요.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이렇게 좀 해드려야 하고, 테슬라의 현재 가치 분석도 이것도 해드려야 하고, 그다음에 새로 나오는 중국
중국 기술 이런 것도 영상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요즘 시간이 바빠서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저 좋아요랑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새로운 소식들 있잖아요. 테슬라나 전기차 관련 소식들 있으면은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될 거 여러분. 전기차 기술은 이렇게 중국이나 테슬라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됐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